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시나리오라는 게 가진 어떤 숨겨진 경제적 힘, 이걸 탐구해 볼까 합니다. 아, 네네. 영화 속 이야기부터 국가 단위의 미래 전략까지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고 또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시나리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상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또 경제적인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뭐랄까 미래를 보는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나침반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사를 담은 시나리오랑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중요성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영화 같은 이런 서사 시나리오의 경제적 힘,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료 보다 보니까 영화 쉬리 사례가 딱 나오던데요. 쉬리, 네. 이게 제작비 31억 원으로 순이익이 110억 원이라니. 이건 그냥 한 편의 이야기가 산업 전체 판도를 바꾼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잘 짜인 서사가 어떻게 보면 한 산업의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네. 또 수백억 원의 어떤 후속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정말 놀라운 사례죠. 이게 바로 잘 만든 서사 시나리오가 가진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폭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발력이요? 네. 근데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할 건 아시겠지만 영화 산업이 본질적으로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네. 2018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손실률 보면 17.3%였고요. 히트맨2나 검은 수녀들처럼 손익분기점을 정말 겨우 넘기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만 막 늘린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데도 왜 CJ E&M 같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KOFIC, MSIT까지 나서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게 결국 그 IP 확장 가능성? 이런 잠재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큰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적재산, IP의 힘,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IPO? 네, 예를 들면 해리포터, 스타워즈 아니면 마블 유니버스처럼요. 이런 강력한 캐릭터나 세계관은 영화 한 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보통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게임, 상품, 테마파크 이런 여러 다른 매체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IP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잘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캐릭터나 이야기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펼쳐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영화가 또 소프트 파워로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쉬리가 일본에서 성공하면서 한류의 문을 확 열었던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경제와 문화를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그럼 이 시나리오가 이제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요, 좀 냉철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도구로 쓰일 때는 어떨까요? 전략적 시나리오. 네, 이제 그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지정학적 예측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시나리오요? 그 자료에 남았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 통일과 경제 성장을 가정한 나의 소원 시나리오 이거 하고, 반대로 통일이 실패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는 걸 그린 남한산성 시나리오. 네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극명하네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시나리오 기반의 대비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 뉴스만 봐도 사이버 위험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이런 사이버 보안 위험 모델링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나 클라우드 보안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흥 기술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됐던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죠. 네, BCI. 심지어는 지구공학 같은 기술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적인 투자가 결국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생체인식
방식 기술이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낳는 것처럼 항상 기회랑 위험을 같이 봐야 하고요. 네.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영화 같은 서사 시나리오가 교육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육도구요? 네.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처럼 드론 공격의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서 공감 능력이나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걸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투기적 소설처럼 미래 사회를 그리는 시나리오들은요, 사회 혁신을 위한 일종의 사고 실험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실험실이요?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어떤 제약 없이 대안적인 사회 구조나 통치 방식, 거버넌스라고 하죠. 이런 걸 자유롭게 상상하고 토론하면서 실제 정책 결정에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투기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영화 속 이야기든 국가 전략 보고서든 이 시나리오라는 게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결국 오늘 본 자료들의 권고사항대로도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강력한 IP나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서로 다른 분야가 좀 협력하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본질적으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상상력 넘치는 서사하고 또 냉철한 전략적 분석이 만날 때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이야기들, 영화나 뉴스, 소설, 아니면 업무에서 다루는 미래 예측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판단이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